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운송의 개념과 운송의 기능, 화물 운송의 어떤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운송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리고 화물 운송의 어떤 특성, 운송수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이 뭐냐? 그래서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화물을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어떤 일정한 장소까지 그 어떤 물리적으로 상품을 이동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화물 운송에 있어서는 어떤 자동차나 철도, 선박, 항공기의 어떤 운송 수단으로 사람과 화물을 장소적이라든지 공간적으로 이동하여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물리적 행위, 이렇게 어떤 개념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어떤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과 화물을 장소적, 공간적으로 이동하여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물리적 행위다. 이게 운송이다. 그래서 재화 용역을 어떤 상품을 효용 가치가 낮은 장소로부터 어떤 생산지로부터 소비지로 높은 장소로 이동시키는 행위로서 재화 용역의 효용을 창출하는 운송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어떤 이동을 통해서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효용을 창출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보다 많은 수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운송하는 것이 어떤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공간적이라는 개념에서 살펴서 어떤 마케팅상 물류의 합리화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운송이라는 개념은 물류 하부 시스템인 포장, 보관, 하역, 정보, 유통, 가공, 물류 가능 기능과 같이 연계하여 물류와 합리화를 달성하게 한 물류 관리 시스템의 한 요소로서 운송 물류라는 개념으로 발전하여 마케팅, 비용 절감과 고객 서비스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은 특히 어떤 온라인 유통이 이제 발달함으로써 어떤 택배, 운송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운송이 과거에는 운송이 그냥 어떤 화물 자동차를 통해서 운송한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운송량이 많아짐으로써 또 특히 철도, 선박, 항공 이런 운송 수단이 다변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시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송 기능은 어떤 거가 있냐? 운송 기능은 제품을 이동하는 기능이 있다. 제품을 이동한다. 그리고 제품을 보관하는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시간 조절 기능 이렇게 있다. 그래서 제품 이동 기능이란 뭐냐? 제품 이동 기능은 생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이렇게 어떤 상품을 장소적으로 이동하는 기능이다. 이거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거나 화물류의 다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상품을 장소적으로 이동하는 기능이다. 장소적으로. 그리고 운송은 제품을 보관하는 기능이 있다. 단거리 운송에서도 차량을 창고처럼 이용하기 위해서 당장 수요처에서 주문이 없는 상품도 일시적으로 차량에 적재한 상태로 대기하거나 운송되어서
운송되어 온 화물을 하차하지 않고 야드에 대시켜 놓으면서 어떤 창고 역할도 대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송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 이동도 하고 일시적인 보관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시간 조절 기능도 한다는 거죠. 운송은. 무재고를 추구하는 생산 및 유통 전략 일반화되면서 운송은 구매자 또는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 내에 상품을 딱 전달해 주는. 응? 그러니까 창고 100대를 자동차를 조립한다 그러면 시차를 두고 30대 분량, 30대 분량, 30대 분량 이렇게 물 원재료를 납품받을 수도 있고 시간을 정해서 어쨌든 수배송 시스템을 통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배달할 수 있다는 거죠. 운송수요의 특성, 운송수요. 그러면 운송의 특성이 어떤 거냐? 화물 운송이나 뭐 모든 운송의 화물, 선박, 철도의 특성은 먼저 운송의 경제적인 역할이 있다. 운송을 통해서 운송은 물품의 교환을 촉진시켜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의 안정과 평준을 운송을 통한 수요와 공급량을 조절해주는 거예요. 운송을 통해서. 그래서 지역적 분업화를 한다. 그리고 경쟁 조성, 신속한 운송과 저렴한 운송비, 경쟁 조성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저렴한 운송비와 대량 운송 기술을 통해서 규모 경제를 달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송은 또 도시화를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물품 교환을 촉진하고 지역적 분업 활성화를 실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점포 판매 및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특히 온라인 판매 및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니까 운송이 더 많아지는 거죠. 운송이 많아진다. 운송수의 특성은 첫 번째는 이질적, 개별적 수요다. 운송은 표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송은 여러 생산 공장, 여러 소비자가 원하는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질적, 개별적인 수요가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슈퍼마켓 같은 데에서도 슈퍼마켓에서 운송 수요가 상품을 슈퍼마켓에서 공급해주는 운송 수요. 그리고 또 고객에게 배달해주는 또 운송 수요가 있어요. 근데 배달하는 것도 오토바이로 배달할 수도 있고 또 다마스 차량으로 배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질적인 수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질적, 개별적 수요로서 운송을 어떻게 표준화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집합 수요가 있다. 지역적으로 공급지와 수요지가 형성되어 재화의 이동이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지에서 농산물 시장으로 이렇게 어떤 이동하는 거. 특히 식품 같은 경우에 도매 시장이 잘 발달했으니까 가락동 시장으로 지방의 농수산물이 많이 이동하고 이런 것이 어떤 산지에서. 그리고 이제 파생적인 수요. 이런 수요가 있음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수요가 발생된다는 거죠. 운송. 그리고 운송이라고 하는 거는 종합수요 역할을 한다. 하역이라든지 보관, 포장, 정보, 유통가공 등을 연계하여 수요를 창출하거나 부수적인 서비스가 병행하면서 자꾸 수요를 창출하는 거지. 운송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운송 수요의 특성, 탄력성은 뭐냐? 화물의 운임 부담력이에요. 화물은 자동차로 하는 게 더
저렴한지, 철도로 하는 게 더 저렴한지, 이런 거에 의해서 탄력적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도 대체될 수가 있고, 운송수단은 대체될 수 있죠. 우리도 이제 요즘에는 대리운전이 많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떤 운송에 자가용 운전하다가 술 마시고 그러니까 대리운전이 자꾸 발달하고, 이런 것들이 운송수단의 대체, 그리고 운송호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운송의 원가라든지 대체성, 부담 능력, 상품의 대체성, 이런 것들에서 운송이 탄력적으로 좀 바뀐다라는 거죠. 운송고급의 특성은 즉시제라는 거예요. 응? 바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응?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실질적으로 운송회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운송고급이 이루어진다. 수요가 없으면 서비스를 생산해서, 즉시 운송이라고 하는 건 즉시 서비스. 응? 응? 서비스가 원래 즉시 서비스예요. 택시 서비스 뭐 이런 건 즉시 서비스. 응? 그리고 이제 공적 운송도 있다는 거예요. 공적 운송. 차고에서 물류센터 운송 완료 차고까지 운행하는 거. 응? 그리고 결합 생산. 이건 이제 복합 운송. 철도로 어느 지역까지 갔다가 항만을 선박을 이용해서 간다든지, 그리고 나서 다시 화물 운송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복합 생산하고 연관해요. 동일한 운송수단에 다양한 화물을 혼재해서 다양한 목적지를 순회하면서 운송하는 거죠. 물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한 가지 상품 싣고 부산에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 버스 정류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특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운송수단에 다양한 화물을 혼재하여 다양한 목적지를 순회하면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학습 내용을 좀 정리해서, 운송이라는 건 뭐냐? 운송은 우리가 화물 운송은 화물을 말하는 거지만, 그냥 운송이라고 할 때는 사람과 같이 사람과 화물을 장소적이라든지 공간적으로 이동하여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물리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지에서 수요지로 감으로써 재화와 영역의 효용을 창출하는 거죠. 효용 창출. 보다 많은 수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운송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공간적 이동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물류 합리화가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운송이 운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포장이라든지 보관, 하역, 정보, 유통, 물류 관리과 연계해서 운송 물류라는 개념으로 발전해서 실질적으로 비용 절감과 어떤 마케팅 서비스를 이루는 것이 운송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운송수의 특징은 첫 번째로 이질적이다. 개별적 수요다. 그래서 운송은 딱 어떻게 표준화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집합 수요다. 그래서 곡물 운송이라든지 석탄, 그래서 전자제품, 과일 산지에서 매일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이동시켜주는 행위, 뭐 이러한 것처럼 집합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생 수요가 많아요. 운송은. 재화의 수요에 따라 수요가 많아요. 파생 수요. 그리고 종합 수요다. 운송이 운송만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하역이라든지 보관, 포장, 정보, 유통과 연계해서 부수적인 서비스가 창출돼서 어떤 종합적인 수요로서
발생된다. 그래서 운송은 이렇게 이질적이고 개별적이고 집합 수요를 가지고 있고 파생적으로 수요를 가지고 있고 종합 수요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